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판도라인 정청래입니다. 판도라인. 자, 오늘 하실 이야기는 우선 그 김총수 제가 위에서 들어보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 가설 이렇게 있는데요. 대체로 맞고요. 대체로. 제가 봤을 때는 시나리오대로 되지는 않는다. 대로 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에요. 노력하고는 있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이제 이 헌재 최종 변론 일자를 연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재판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완전 진짜 있을 수 없는 한국 법조사에서는 처음 보는 완전 깽판을 부렸거든요. 재판장에 서서 재판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처절합니다. 이거 뭐야?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눈이 너무 부셔서 안 돼. 저기는 반짝거리고.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나? 네, 저희 조명사고가 나가지고 불이 꺼졌어요. 그래서 아마 제 얼굴이 잘 안 보이고 게스트 얼굴도 잘 안 보일 텐데 참 다행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만약에 게스트가 나왔는데 얼굴이 궁금하다.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그 사람이 맞겠거니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정청래 의원. 불가능하다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헌재 굉장히 이제 최종 막바지 오늘 판결 심판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법조계에서는 한 번도 있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례가 없어요, 정말. 대통령 대리인단들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회 측 수석 대변인 대리인 같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일원 네. 재판관을 향해서 그랬죠. 근데 그 강일원 재판관은 제가 국내에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그분 인사청문회 할 때 제가 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이야. 다가 최고 전문가래. 인사청문회 한번 참석해놓고. 그게 지금 인터넷에서 그 인사청문회 했던 방송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굉장히 원칙적이고 그리고 헌법에 대해서 해박한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인데 이제 본인들 마음에 안 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국회 측, 뭐 대리인이라는 둥, 대변인이라는 둥 이렇게 하니까 이정미 재판관이 그냥 바로 쏴버렸어요. 적당히 좀 하세요. 그 무슨 그런 망발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과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김평우라는 분이요. 대한변협 회장했던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변협 회장 정도 하면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권위도 있고 실력도 있고 뭐 알아주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지금 태극기 집회 서석구 변호사랑 같이 나가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성을 잃었어요. 자, 오늘 저는 그 행태를 보면서 헌재 분위기는 누구보다도 그 대리인들이 잘 알 거 아닙니까? 판이 기울었다. 그러니 마지막 발악을 한다. 판사한테 덤비진 않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판사한테 직접 덤빈 거거든요. 아예 헌재 그러니까 대통령 판정에서. 대리인 쪽에서 왜 헌재를 공격하고 나섰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는 그 소위 이제 친박 결집하라 이렇게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결집의 사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자기들이 싸우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쪽을 자극하려고 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된 거면 재판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재판을 포기하지 않나 재판관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러면 재판관도 사람인서 열받아가지고 자기 감정에 실린 재판을 할 수 있잖아요, 실제. 그런 걸 우려해서 아무도 건들지 않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려도 상관없다. 대통령한테 불리한 판결을 내리라고 이럴까요? 그렇게 해석들 하지. 아니라는 거지. 나는 이성을 잃은 게 아니고 약속하고 나온 행동이라고 봐요. 다 같이.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치밀한 행위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 같이 약속했다고 얘기하면 위험해요. 적어도 변호사들끼리는 이번에 적극 항의하자. 제대로. 대리인단끼리는 그렇게 약속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재판을 포기해서 그런 거냐? 저 사람들 맛이 갔구나. 이건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인 거예요. 헌재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입장을 표했잖아요. 22일까지 대통령 출석 여부를 말해달라. 그러면 대통령 출석은 최후 변론 이후에는 안 된다. 우리가 정하겠다. 그리고 와서 읽고 가면 안 된다. 문답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세기를 다 박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번쯤은 이 재판을 대통령 측을 잘 들어줬다 하는 측에서 한 번은 며칠간은 연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미리 생각을 했는데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거는
3월 13일 이전에 끝나겠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연기를 해줬지 않느냐. 더 이상 셧다마우스. 이 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석구 변호사가 보여주는 돌발 행동만 생각하지 말고 거기 헌법재판관 출신도 있어요. 그 사람- 이동흡? 네. 법을 몰라서 깽판 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제가 보기에는 그걸 어떤 사인으로 읽냐면 우리는 3명을 확보했어 이제. 그러니 더 중요한 것은 3명은 확보했으니 이 재판이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걸 적극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저는. 3명을 확보를 했다. 아니, 자기들이 믿기에. 자기들이 믿기에.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아니 저렇게 깽판 쳤는데 네. 약속했던 3명이 너무 깽판 치네 하고 아니죠. 마음을 바꾸면 어떡해. 물론 그럴 위험도 있으나 그만큼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저 3명설이 왜 나왔냐면, 예. 8명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보고 침묵을 지키는 재판관이 3명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이전에 나온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3명이 누군가를 찾다 보니 질문 안 한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된 거죠. 실제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건지 저도 이제 이게 겁이 나잖아요. 두렵고. 근데 그거는 아닌 것으로 저는 확인했어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분들은 다른 심판 때도 주로 말을 안 하고 듣는 쪽으로. 2사람 플러스 1, 세 번째를 설득하고 있다 뭐 이런 썰들은 나온 지가 한 달이 넘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군지 알 길이 없으니까 겨우 질문을 하냐 안 하냐 가지고 따지고 있었던 거지. 보수와 진보가 아니잖아요. 우리 계속 얘기해왔던 게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라고요. 용감하게 자기 이름을 걸고 평생 기록에 남을 거에 비상식의 편에 선다? 우리의 상식이 모두에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면 촛불 집회에 나온 사람들밖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 이해가 안 가는 거야. 변협 회장이 왜 그 자리에 가 있냐고. 이해 가요? 헌법재판관을 했던 사람이 그 정도 위치에 갔던 사람이 왜 대통령을 변호하고 앉아 있냐고요. 뻔히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저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렇게 많이 밝혀졌는데 탄핵을 기각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두 번 봤나요? 김총수 여기서 우리 대략 좀 합의하고 넘어갑시다. 자, 네. 그런 시나리오가 있긴 한데 잘 막아야 한다. 네. 네, 여기까지 합의하고. 여기까지 합의하자고.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네. 특검에서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기각이 돼서 저도 굉장히 어젯밤에 당황스러웠는데 저는 헌재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박수를 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검은 정말 박수를 좀 쳐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재용 삼성 총수를 구속시킨 것은 정말 세기적인 사건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병우도 보니까 이재용 보강수사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실제로 수사기관이 부족했고 수사 방해 같은 압수수색 뭐 거부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근데 좀만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저는 이재용처럼 보강수사에서 재영장 청구를 하고 저는 끝내 구속시킬 것 같은데 특검 연장이 돼야지 그러려면. 그렇습니다. 근데 오병우가 바로 구속영장이 떨어지면 네. 최경희 이대 총장보다도 자기가 못한 거예요. 최경희도 2번 했잖아요. 그러네. 우병우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네. 하여튼 특검은 우리가 박수를 쳐줘도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말을 바꾸겠다고 하셔야지. 아니 네. 수사기간 연장만 되면 우병우는 구속되는데 나의 예언이 저들의 방해로 실현되지 못할 위기에 봉착했다 이렇게 하고요. 더불어민주당 콜센터 2월 15일부터 국민경선 선거인단 신청이 들어갔는데 첫날 알 수 없는 이상한 공격이 있었습니다. 김총수는 동의하나요? 선관위 디도스 공격 같은 그렇죠. 콜센터 공격. 콜센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상대 당의 콜센터로 가는 전화를 방해하는 거죠. 디도스로. 이번에는 경선 과정에서 경선에 접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방해한 거죠. 네. 그러니까 한 컴퓨터 사람은 못하니까 그 정도로 790콜을 전화를 걸었어요. 한 사람이. 그런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한 사람이. 근데 이런 콜센터를 방해하는 콜센터 디도스는 미국에서 벌써 2000년 초반에 있었던 사건이고 캐나다에도 있었고 많아요. 근데 그거를 민주당 경선에서 볼 줄은 몰랐는데 790콜이 최대 콜이고 500콜 이상 보낸 사람이 50명. 500번을 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디도스지. 그리고 100콜 이상 한 것이 500명. 그 기계가 한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 전화를 못 받거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계속 가니까 전화가 안 될 뿐만 아니라 서버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키기만 하면 다운되고. 콜을 누르기만 하면 기계로 다운되고. 걸어놓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오토콜 시스템 ACS라고 하는데 그 공격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당에 제가 이거는 사법당국에 수사 의뢰를 해야 된다. 해야죠. 지금 했고요. 그래서 밤새 복구를 해서 그런 콜이 때리면 튕겨나가도록 그 블로킹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지금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7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당원 20만 명 빼면 52만 명 정도가 되는데 첫날은 못 받았고요. 7일 동안 이게 받은 건데 그러면 대체적으로 하루에 10만 콜 이상 신청 문의가 있고 7만 명 정도가 신청 접수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2012년에 약 2배에 해당돼서 대체적으로 이 추세대로라면 250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제가